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은 약 7만 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방금 마감된 일봉 차트의 구조를 보면 도지 캔들 신호가 발생했는데요. 도지 신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6만 6천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 시장에 망설임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항선 측면에서도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했던 7만 5천 달러 선에서 강한 지지와 함께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이번 하락은 꽤 깔끔한 오파동의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파동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저점과 고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기술적 분석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 주목해야 할 소식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 사건이 있습니다. 공격받은 선박 중에는 태국 선박도 포함되어 있어 어제부터 관련 뉴스와 영향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머니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엑스머니 이머니였죠. 제가 실수했네요. 일론 머스크 엑스머니 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비트코인보다 나은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더 우월한지 논쟁이 많아요.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제와 시장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상단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트레이딩 및 투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프라이빗한 특별 트레이딩 시그널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알트코인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은 그리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종목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상승이 있었죠. 그 외에도 ICP, 랜더, 아톰 등이 있고 하락 중인 종목들도 있지만 따로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ZEC의 경우 꽤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오늘 아침 시장을 분석해보면 유가가 다시 반등하며 90달러 선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새로 고침해보니 18점을 기록했네요. 여전히 극도의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공포 수준이나 중립 단계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지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약간의 공포 혹은 중립 단계로 복귀하는 것이 상승 전환을 위한 이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롱과 숏 포지션에서 9만 명 이상 1억 달러 넘게 청산이 발생했지만 아주 이례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주로 숏 포지션에서 청산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반등에서 주목할 점은 일봉 차트상에 나타난 도지 신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주 작은 도지 캔들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죠. 아직 7만 달러나 7만 4천, 7만 5천 달러 선을 확실히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트 구조상 아직 확실한 상승 컨펌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다시 한번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 중이며 손절가를 잡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숏을 잡지 않는다면 하단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돌파 매매를 하는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유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물론 이 유가 움직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 뉴스가 섞여 들리네요. 하지만 저는 뉴스에 휘둘려 매매하지 않아요. 편향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유가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기려 하고 있어요. 확정되려면 20시간쯤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실제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죠. 만약 나타나면 횡보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유가는 이제 공략해 볼만 하지만 70달러 부근까지 충분히 조정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서 스윙 매매를 하는 거죠.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를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 상황을 보죠. 오늘 아침엔 약간 하락했네요. 대략 0.7% 정도 빠졌습니다. 이건 실시간보다 조금 느릴 수 있으니 더 정확한 건 거래용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업데이트 해보죠.
히트맵을 보면 상단에는 7만 1000달러 선이 있고 하단에는 아주 짙은 노란색으로 6만 9천 달러 선이 형성되어 있네요.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보면 현재 5% 정도 상승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V자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다이버전스를 만들거나 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서 시장이 깔끔하게 조정을 마무리했으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아직 확실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아직 확인이 부족합니다. 다우 이론상 저점과 고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하락 후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지 않아 저는 계속 분할 매수 중입니다. 비트컵이랑 OKX에서 돌리는 분할 매수봇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벌써 15일, 16일째 계속 사고 있네요. 알트코인들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비트코인 세 종류를 포함해서 하루에 꽤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남았습니다. 얼른 다 써야 할 텐데요. 수익을 더 내서 자금이 늘어나면 그것도 다 채워 넣어야겠죠. 가격이 한 번 더 내려가면 저렴하게 살 기회가 될 겁니다. 이건 오전 7시로 설정해 놓고 밤 11시에도 설정했죠. 각각 10,000바트씩, 10,000바트씩입니다. 전부 10,000바트씩 매수하고 있어요. 자, 이제 FOMC 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6일 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익률은 마이너스 7% 정도인데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현황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플러스네요. 와, 200억 넘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강한데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측에서 꽤 많이 매수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 덕분에 다른 펀드들도 따라서 매수에 나선 것 같네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물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최근 수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있을 텐데 아래쪽에 있나?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있네요. 17,000개나 샀어요. 지난 9일에 17,000개를 매수했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10,000개 단위로 매수한 건 꽤 오랜만인 것 같네요. 한동안 뜸했었죠. 이번에만 7,000개에서 18,000개 정도로 확 쓸어 담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신념대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소식이 하나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 3척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중 한 척이 우리나라 태국 선박이었습니다. 상장사 소유이기도 해서 어제 해당 주가가 꽤 빠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노바그룹 단톡방에도 공유해드렸는데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여러 차트 구조들이 꽤 흥미롭다고 봅니다. 아주 흥미로워서 제 리스트에 추가해뒀고 조만간 직접 하나씩 매집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에 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가 여러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스마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랙스완의 저자가 그렇게 단언했죠. 이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인데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미 출시됐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제가 이 소식을 계속 팔로우하진 않아서요. 비트코인보다 낫다고들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관련 소식을 아시거나 정보를 팔로우 중인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엑스머니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자, 좋아요. 현재 제 포지션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정리했고 이전에 숏 포지션도 종료했거든요. 그리고 S&P 500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현금을 보유 중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주문은 어젯밤에 들어간 실버와 세도십 쪽뿐입니다. P50 포지션은 아직 수익권입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가격이 빠질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 모르겠지만 지지선을 못 지키면 저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선물 계좌는 원칙대로 대응하니까요. 지지해주면은 다시 진입할 거고요. 블록딜로 들어간 종목 하나도 있는데 며칠 전부터 들고 있어서 지금 5% 정도 수익 중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죠. 비트코인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죠. 결국 여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다우 이론이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보면 지금 흐름이 잘 맞아요. ABC 파동에서 C 파동을 확대하면은
5 하위 파동이 있어야 하죠. 1, 2, 3, 4파동 후 5파동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5파동을 다시 확대해도 5파동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도지 캔들이 나온 게 의미가 있는 게 1, 이 파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지는 이 파동 조정이나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 마지막 조정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 파동 구간은 3파동으로 급락하기 전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 사살은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거나 작은 음봉이 나오면서 꽉 찬 캔들이 형성된다면 처음엔 작게 시작하더라도 결국 아래로 꽂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래쪽에서 파동이 마무리되러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선호합니다. 지지부진하다가 확 내려오면 현물을 더 매집할 기회가 생기니까요. 자금은 제때 다 써야 하니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인 COD2는 AB 파동 이후 C 파동 조정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75,000달러 선을 지켜보며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확인해보죠.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면 B 파동의 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B 파동 종료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엔딩 구간을 보시죠. 1, 2, 3, 4, 5 파동으로 올라온 뒤 마무리를 기다리는 중인데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V자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옆으로 길게 끄는 건 원치 않아요. 횡보가 길어지면 레드 케이스, 즉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빨간색 케이스는 전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횡보가 너무 길어지면 다시 한번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횡보가 너무 길어진다면 이 덩어리 전체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 전체 덩어리, 여기 스윙 횡보 구간이 전부 사파죠. 이해되시죠? 여긴 A, B, C고 여기서 C가 끝났다고 봤었죠? 하락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오래 끌면 덩어리 전체가 사파가 됩니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아래로 빠져서 오파로 끝나죠. 여기서 오파가 소파동인지 대파동인지 아니면 다른 파동인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빨리 끝낼 수 있다면 여기서 C가 끝나고 반등하는 오파가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흰색 선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빨간색 케이스가 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 현금 흐름을 확보해 추가로 저축하거나 매매에 더 집중해야겠죠. 이제 아래쪽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추세선이 중요한 추세선입니다. 여기 흰색 선을 테스트하러 내려올지 지켜보죠. 확률적으로는 수평으로 발생할 확률은 여전히 50, 40, 10%로 봅니다. 75,000을 지키면 이 수치는 상향 조정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비파가 될 수도 있고 비파라면 수익을 굴리다가 비파가 깨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SMC 부분을 보죠. SMC는 여전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5,000을 넘기면 손절가가 터지겠죠. 하지만 넘기지 못한다면 아래에서 다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미 수익을 냈었죠. SMC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강력했죠. 다른 시장들도 살펴봐야 하는데 SP500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면 다이버전스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상단에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숏을 치고 싶다면 상단 안착을 기다렸다가 숏을 잡을 수도 있겠죠. SET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정리하고 다시 SP500 숏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죠. 이건 대략적으로 생각해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는 현금 보유 중이고 BTC와 SP500도 현금화했습니다. 금이랑은 있는데 업데이트하는 걸 깜빡했네요. 금이랑은요 어젯밤에 은이 과하게 빠지길래 조금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본전 근처입니다. 약간의 하락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 버텨준다면 은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버티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며 달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좋네요. 금 쪽을 보면 금도 이번 조정 국면에서 정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RSI도
여전히 구조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이전 RSI 고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같은 걸 만들러 올라갈 것 같아요.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요, 이 북은 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깨지면 안 돼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자산이죠. 다시 거래할 기회가 왔네요. 흥미롭습니다. 금 쪽에서도 또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알트코인 쪽을 조금 살펴볼까요? 이더리움은 상황이 어떤가요? 이더리움도 작은 캔들이 형성된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위쪽에서 버텨준다면 2만이 아니라 2200달러 선을 지켜준다면 이더리움 쪽에서는 아주 좋은 구조가 될 겁니다. 정말 강력하게 지지하며 올라가야 할 주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고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겁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상승한다면 2700달러 부근의 저항선에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2700달러요. 이 부근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2700달러까지 갈 수 있고, 못 버티고 추세가 꺾이면 다시 따라가야 할 겁니다. 비트코인 구조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중에는 하이프가 아주 강세네요. 며칠 전 눌림목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Z캐시랑 ICP도 좀 보죠. HYP 하이프네요. 보세요. 벌써 올라왔죠. 이런 종목은 강세일 때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버텨주면 먼저 자리 잡아요. 이 지점이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저점, 고점 높이며 지지받고 벌써 출발했네요. 1파, 2파 구조이기도 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게 좋다, 나쁘다 추천하는 건 아니니 각자 공부 삼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ICP 신저가인가요? 신저가 경신한 것 같은데요. 신저가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신저가 종목은 건드리지 말고 구조가 다시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후 저항선 근처에서 숏 타이밍을 노려보는 거죠. 추세가 이탈할 때 숏으로 대응하는 식으로요. 이건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는 중이니 일단 지켜봅시다. 흐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아까 말한 다른 종목이 뭐였죠? Z캐시네요. Z캐시도 제가 눈여겨보던 종목인데 꽤 흥미롭습니다. 1파, 2, 파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조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바닥권이 어디쯤 형성될까요? 이쪽 구역이겠죠? 0.786이나 0.887 부근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부근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120달러 선까지 과하게 밀린다면 현물로 매집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저점을 믿고 베팅해 보는 거죠. 이건 2일파, 2파를 거쳐 상승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신저가를 경신하지도 않았고요. 이 종목은 신저가 흐름이 아니네요. 네, 신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돈을 잃든 벌든 간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매매를 할 때는 질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신저가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신저가가 아니라면 충분히 매력적이죠.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케이크처럼 신저가를 찍는 자산들도 있으니까요. 케이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실제로 올랐어요. 1달러에서 4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달러로 돌아왔죠. 이런 걸 원하세요? 투자하면서 지치기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언제 바뀌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언제 바뀔까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절반 정도 조정받을 수 있죠. 올랐다가 절반 조정받아도 바닥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만약 매력적인 지점까지 조정받으면 신저가를 경신하게 되는데 그건 안 되죠. 이런 자산을 보유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해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으려고 하세요. 상대가 내 돈을 따기 어렵게 하거나 우리가 수익을 낼 땐 확실하게 제대로 최대한으로 내도록 하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핵심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디스코드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릴게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영상 요약하면 비트코인과 시장 상황을 살펴봤다. 방금 일봉이 작은 도지 캔들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7만 5천 달러를 지키지 못해서 추세가 반전되어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지점은 7만 5천 달러입니다. 거기를 넘기면 숏 포지션은 포기하고 롱으로 길게 가져가야죠. 하지만 넘기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면 6만 9천 달러 부근이 오파 하락 확인 지점이 됩니다. 오파로 내려가면 신저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달러 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5만 8천에서 5만 7천 달러 중반대에서 끝나면 다시 스노우볼을 굴리기 좋은 지점이고 바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롱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와 전통시장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 골프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